요즘 전기차 주행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평균치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대 주행거리를 보면 쉐보레 볼트 EV가 414km, 아이오닉 5가 429km, EV6는 475km, 테슬라 모델 Y는 511km입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올라왔죠. 이제는 조금 낮은 게 400km 초반, 조금 탈만하다 싶으면 450km 이상, 잘 나온다 싶은 건 500km 이상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재원상 수치입니다. 내연기관차도 그렇잖아요. 주행 습관이랑 환경에 따라서 공인 연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비나 주행 습관, 환경에 따라 주행거리 재원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냥 연비처럼 재원표에 있는 숫자로 인식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원표에 있는 숫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쌍용차가 토레스 출시 이후에 진짜 세 종으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 그리고 KR10이 출격을 대기 중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레스 전기차라고 봅니다. 토레스 전기차가 보여줘야 할 게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죠. 쌍용차가 회생 이후 회사 운영을 유지해갈 수 있을지, 전기차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KG그룹이 인수된다면 운영 역량을 미리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길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주행거리와 관련된 건데요. 이걸 보니까 토레스 전기차가 쌍용차를 다시 몰락시킬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쌍용차의 전기차 전망, 그리고 최근에 언급된 토레스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는 사실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토레스 전기차만 팔 거고 토레스 전기차에는 비아디 배터리를 장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진짜 다행이죠. 최근에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가 KG그룹하고 회동을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쌍용차 전기차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에디슨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쌍용차 전기차에 에디슨모터스가 손을 대는 건가 했는데 비아디랑 전기차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디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중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배터리 원자재 수급이 유리하고 최근에 중국 배터리 회사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아디가 배터리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쌍용차가 기회 비용을 크게 지출할 필요도 없다는 거, 순수하게 쌍용차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장점이 꽤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망이 안 좋을 게 없는데 최근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토레스 EV의 최고 출력은 190마력 정도,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는 320km 이상으로 예상된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 오타가 난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호란도 이모션하고 비슷한 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320km가 맞죠. 아니 도대체 왜 가뜩이나 중요한 차인데 주행거리가 320km? 물론 이게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언급된 주행거리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토레스 전기차 주행거리가 320km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거랑은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토레스 전기차 주행거리가 길게 나오고 이게 쌍용차의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토레스 주행거리가 320km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보면 토레스가 처음 공개됐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레스의 크게 재원이 공개됐을 때 어떤 댓글이 달렸었나요? 야, 코란도의 껍데기만 바꾼 차가 뭐가 잘 나왔다는 거냐? 이런 거였죠. 사실 이건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모델별로 공유하는 벤츠, BMW, 폭스바겐, GM, 포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토요타, 혼다, 닛산 죄다 욕먹고 없어져야죠. 이게 내연기관차끼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여기에 끼워 넣으면 어떨까요? 토레스가 코란도랑 플랫폼을 공유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토레스 전기차가 코란도랑 플랫폼을 공유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코란도 플랫폼은 내연기관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플랫폼이 엔진하고 변속기가 올라가는 구조에 최적화된 거라서 배터리랑 모터가 올라가는 구조에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시작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 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죠. 바닥이 평평해서 배터리를 올리기가 좋고 구조 변경도 쉬워서 여러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PBV 사업이나 자율주행 같은 것까지 고려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내연기관차 플랫폼이더라도 배터리팩을 올리기가 좋은 플랫폼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코란도는 그렇지 않죠. 내연기관차가 문제가 없어도 전기차로는 문제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배터리팩을 탑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플랫폼 소재를 죄다 경량 소재로 바꾼 것도 아니니까 코란도 이모션 주행거리가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행거리에서 더 불리한 이유가 비아디는 원래 LFP 배터리 개발하고 생산에 주력하는 회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조사 대부분이 쓰고 있는 배터리는 3원
3원계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금속을 원료로 쓰는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을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입니다. 사실 원재료 같은 것까지 소비자들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냥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닌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 배터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에서 비교적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LFP 배터리는 직접도가 낮고 배터리 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에서도 불리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토리스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가 320km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코란도 플랫폼을 쓴다는 점이 있고요. 같은 플랫폼을 쓰는 코란도 이모션 주행 가는 거리가 딱 300km 초반이라는 거, 그리고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쓴다는 점에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랑은 완전히 반대로 320km보다 훨씬 잘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LFP 배터리랑 관련된 최신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중국에 팔리고 있는 전기차 중 상당수가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3도 LFP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토요타가 최근에 공개한 전기차도 LFP 배터리를 넣습니다. 여기서 비아디가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개발과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도 처음부터 주행거리가 높았던 건 아니잖아요. LFP 배터리도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노르웨이로 전기차를 수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긴 중국 측정 방식이 아니라 유럽 연비 측정 방식으로 주행가는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걸 NEDC 방식이라고 하는데, 탕이라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505km, 한 EV라는 전기차는 605km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측정 방식이 더 까다롭다는 걸 감안하면 505km짜리는 430km 내외, 605km짜리는 400km 후반에서 500km 초반대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올해 1분기에 생산한 전기차 중 절반 가까이 LFP 배터리를 탑재했고, 미국 전기차 브랜드인 리비안도 LFP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고, 포드랑 폭스바겐도 LFP 배터리 탑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LFP 배터리가 장점이 꽤 뚜렷하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열하고 화재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이오닉5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원자재 가격입니다. 요즘 LFP 배터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도 볼 수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근에 원자재 가격 때문에 난리잖아요. 니켈하고 코발트라는 원재료 자체가 희귀할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니켈하고 코발트의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이런 점에서 LFP 배터리가 유리하고 3원계 배터리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필 토레스 전기차가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유럽에 토레스 전기차가 팔릴 거라고 하잖아요. 비아디가 LFP 배터리에 목숨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유럽 진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LFP 배터리는 300도씨 고온, 260% 과충전에도 화재나 폭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못을 받는 관통 테스트에서도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120만 km 이상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토레스 전기차의 비아디 활용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언론들이 예상하는 대로 320km로 나와요. 그러면 이때부터 쌍용차 전기차는 쳐다도 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레스 전기차가 중요한 게 이 배터리 스펙이 토레스 픽업트럭까지 이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 전망을 따지기 전에 쌍용차부터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LFP 배터리 스펙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LFP 배터리의 장점을 살려서 국내 인증거리도 450km 내외로 나와요. 이 순간 쌍용차는 진짜 날개를 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조건을 모두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뭔가요? 전기차 가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장 먼저 갖출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점유율 싸움이랑 가격 경쟁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토리스만 봐도 당장 3천만원대부터 시작이라는 이코녹스 EV가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겁니다. 제발 출시가 조금 늦어도 되니까요. 320km로 나오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때부터는 쌍용차를 어떻게 논평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